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한 번에 날려드리려고 분석하는 홈런 한김 타자입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경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제주는 비행기를 탈 일이 없는 홈에서의 매치에서 더 압박과 경기력이 좋아진다는 점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에너지 레벨이 높다는 것이 공격이 잘 풀리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앙에서 이탈로가 막히면 측면으로 공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작 측면 자원들의 폼도 아주 특출난 상황은 아닙니다. 제주 입장에서는 서진수가 중앙에서 세밀함으로 공격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것입니다. 포항이 보여준 수비 능력은 아주 정교하고 좋았습니다. 간격을 좁히면서 측면으로 공을 유도한 뒤에는 아예 공 탈취까지 하면서 공격까지 시도한 것입니다. 물론 제주 원정에서는 압박이라는 키워드가 긴 이동거리 때문에 무력화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포항이 올 시즌 기록한 4골을 모두 후반에 기록할 정도로 뒷심이 좋은 모습을 올 시즌에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포항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올 시즌에도 뒷심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주의 공을 측면으로 몰아서 승부하는 식으로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주가 공이 측면으로 돈다고 해서 측면 자원들의 폼이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뾰족한 수를 찾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김천상무입니다. 수원의 김은중호의 스타트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확실히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안정감, 베테랑과 신예들의 조합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닭공 시절의 공격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외국인 선수 안데르손이 팀 내 키패스 3위,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 1위를 기록해주는 등 팀의 공격 작업에서의 활약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천상무는 김천도 안일하게 플레이를 했다가 전반전에 3골을 허용한 울산전을 제외하면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수비진은 더욱 안정감을 더하면서 전북의 공세를 막아내는 모습이었고 김현욱도 3경기 3골을 기록하는 등 주포 역할을 잘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김천은 올림픽 대표 차출로 인해서 강현묵과 이영준이 체력 안배를 위해서 출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어온 상황이기는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언더 양상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승부는 수원FC가 조금 유리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이 모두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점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강현묵과 이영준이 출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마이너스가 될 듯한 상황입니다. 물론 승무패보다는 언오버가 안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이기는 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울산현대입니다. 전북현대는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악의 시간이었던 김상식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크로스와 롱패스가 1위인 반면 중앙에서의 패스가 9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전북이 결국 스쿼드의 질을 반영하고 있는 전술적인 무브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도 압박에 대한 대응이나 지난 인천전에서도 수비의 미스가 나오는 등 경기력이 100% 만족감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규나 아담 등 중앙에서의 공격수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미드필더를 활용한 공격적인 무브에서는 울산이 전북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울산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북이 현재에도 중원을 쓰면서 정교하게 공격을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의 수비적인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미드필더의 활용이나 중앙 공격수들의 전반적인 활약상에서 울산이 앞서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인천은 울산을 상대로 3골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바라마지 않았던 골이 터졌습니다. 사실 서울전 같은 경우에도 결정력이 아쉬웠을 뿐 역습의 전개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들었던 만큼 인천의 공격적인 잠재력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이 예상되기는 했습니다. 물론 아직 부상자들이 많아서 조직력이 올라온 모습은 아니지만 울산에게 당한 3대3 무승부 이외에는 아직 멀티 실점의 기록은 없습니다. 대전은 인천같이 간결하게 역습으로 가는 팀에게 약한 모습입니다. 중앙에서의 난전에 강한 편이라서 정교하게 나서는 강호들에게는 강한 편이지만 중하위권 팀들이 맞상대를 중원에서 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가면 오히려 수비가 흔들리는 편입니다. 대전이 공을 가진 상황에서 압박에 대응하는 것도 2라운드 연속으로 깔끔했다고 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천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하위권 운영을 하는 팀에게 대전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이 전개에 따른 결정력도 지난 경기에서 혈이 터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나름대로 부상자들이 많음에도 울산에게 당한 것을 제외하면 수비가 아주 불안한 구석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자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의 적중률은 없지만 100%의 수익률은 충분히 낼 자신이 있습니다. 매번 정답을 맞추진 못하면서 연패도 할 수 있지만 꾸준하고 길게 보신다면 분명 수익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윤을 추구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만큼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포츠 정보방에 들어가려 하면 사이트 가입권료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권유 하나 없이 순수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스포츠를 즐기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